위장 미혼을 하는 신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게 지금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몰라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또 심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뭐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 혼인신고를 뭐 하는 게 그냥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힘든데 이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기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들을 이제 많이 볼 때 어떠한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뭐 말이 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또 굉장히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불안,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공급 물량이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예비 신혼부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물론 신혼부부들 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극적인 매스컴 기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제 그런 것보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기사에 이제 뭐 직장인 최모 씨가 작년 12월에 결혼을 올렸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미혼이래요. 뭐 작년 12월이면 얼마 안 됐죠. 왜냐?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과 상의했는데 혼인신고에 장점은 없고 단점만 많더라. 혼인신고에 장점은 없고 단점은 많대요. 부모님도 딱히 필요하지 않으면 살아보고 하라. 예전과는 굉장히 사뭇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 신혼 혼인신고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봤자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최 씨의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 살아보고 혼인신고하자 그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이유, 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페널티가 하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많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맞벌이인 최 씨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은 얼마? 1억 2천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우선 공급, 우리가 지금 주택 청약을 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우선 공급과 1번 공급 그렇게 나뉘죠. 근데 우선 공급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면 그거는 이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약 8,100인데 1억 2천이니까 많잖아요. 그럼 확률이 떨어진다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 씨는 혼인신고를 안 하면 나와 남편이 각자 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어서 분양 기회가 2배다. 물론 말은 맞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두 개를 각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비규제 지역도 지금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이 틀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혼부부가 혼인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엄숙한 절차인 혼인신고조차 최근엔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저는 그래요. 이 기자분이 이렇게 썼지만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방향성이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당연히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효율성을 따지는 측면으로 이런 것들을 각자 해석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혼부부에 대한 부동산 지원은 적고 오히려 제약은 오히려 많다 보니까 꼼꼼히 따져서 위장 미혼,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위장 미혼을 자처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좀 씁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문턱 높은 부부 특공 각자 청약할 때 기회 2배, 이거를 또 주로 이제 기자분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위장 미혼으로 사는 젊은 부부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혼인신고를 하면 도저히 집을 산 방법이 없다고 모른대요. 그건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글을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맘카페다 어디다 해서 혼인신고를 남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남한테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됐었는데 이 경제적인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겹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부추기는 소위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도 많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각자 해석하는 이제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청약 청약 받으려면 혼인신고하면 안 좋아 라는 것만 결론만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나한테 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혼부부든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무주택자 분들이시건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입장이고, 그 불안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청약을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살면서 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집이 있으면 할든가 좋잖아요. 편한 거고. 그리고 먼저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내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거품이다 아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다 다르지만, 만약에 지금이 거품 시장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그 결과물들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미뤄가면서 또 청약을 받으려고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굳이 내가 매매를 지금 꼭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도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현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빨리 받아들이고 정책의 변화, 지금 25번의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들이 집값이 상승된 것들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상황과 그다음에 여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주 되는 게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중심인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 거고 주식이 있는 거고 재테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러한 좀 구조로 좀 빠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사를 보다가 한번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